뉴욕주가 고령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세 면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대 65%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람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해 이민자들이 권리를 알고 있다면 불법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6살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이민당국에 구금되면서 아이와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과자를 먹고 떠났다는 목격담이 퍼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절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해켄색의 한 대형 쇼핑 매장에서 한 여성이 수상한 남성을 촬영해 올린 틱톡 영상이 확산되며 인신매매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시니어들의 주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세 감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65%까지 면제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적용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가 고령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주택 소유자 대상의 세금 감면폭을 확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일 65세 이상 시니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의 최대 65%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떤 시니어도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이 높아지는 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면제율의 상한선을 65%로 규정했을 뿐 실제 감면폭과 시행 여부는 각 지역 자치단체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시, 타운, 카운티 그리고 학군 단위에서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참여 여부를 직접 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시니어 재산세 면제율은 최대 50%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최대 65%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거주 지역이 새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기존의 감면 비율만 유지됩니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퀸즈와 롱아일랜드처럼 한인 시니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예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시 거주자 15만 1637명이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보다 낮은 소득세와 재산세가 이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조람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에 대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불법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장 없는 단속 진입은 막을 수 있고 묵비권과 촬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체포되는 이민자보다 추방되는 이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람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7일 미국 내 이민자들이 정부의 불법 단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아이스의 단속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아이스 요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집이나 학교, 직장 등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민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속 현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스는 법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발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구금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당국의 답변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은 언제나 이민자를 환영한다며
이민자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매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뉴욕 차이나타운 캐널 스트릿에서 아이스의 이민자 단속 시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이민 단속 통계는 체포보다 추방이 더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의 8월 추방 이민자는 428명, 9월은 420명으로 같은 달 체포 이민자 356명과 340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이스의 뉴욕시 체포 건수는 올해 6월 73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653명, 8월 356명, 9월 34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추방 건수는 6월 266명, 7월 320명, 8월 428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3,212명, 이 중 추방된 이민자는 1,832명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방된 이민자는 238명으로 올해는 약 7.7배가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 퀸즈 에스토리아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살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서로 떨어져 지내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연방 당국의 강경 이민 단속 상황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며 이민자 지지 입장을 밝히는 소셜미디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퀸즈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지난 주말 지역사회 주민들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1학년 남학생 위안신 정과 그의 중국인 아버지 페이 정이 이민 신문을 받기 위해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에 출석했다.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6세 남아 위안신 정은 현재 2주 가까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상태며 아버지 페이 정은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성인 구금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아이는 현재 난민 재정착국 보호 아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방식이 지역사회를 깊은 트라우마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6살짜리 아이가 연방정부에 의해 사실상 난민 재정착국으로 납치된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도 집회에 참석해 그동안 아이스 단속으로 인해 여러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를 봐왔지만 6세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해 난민 재정착국으로 보내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해당 가족에게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버지가 현장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와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보호 목적상 난민 재정착국 관리하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아이스 단속 규탄 집회가 열리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아이스와 마주쳤을 때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는 공익 메시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자는 사법영장이 없는 한 아이스는 주택, 학교, 사적인 직장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며 구금된 상황이라면 이제 그만 떠나도 되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위안신 정에게 전달할 응원 편지도 모아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날 이 편지들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시카고 등지에서 라틴계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거주자들이 검문, 구금되거나 일부는 피부색 때문에 폭행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태생의 라파엘 베라자는 지난 11월 아내 그리고 1살 아기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이민단속 요원의 체류액을 1살 아기가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류액을 맞은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63세 라틴계 사회복지사도 지난 10월 퇴근길에 체포돼 24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형 할인 매장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판매 중인 과자를 직접 뜯어서 시식한 뒤 그대로 두고 갔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제품을 뜯어먹은 소비자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공공장소 기본 예절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과자 시식 논란은 지난 7일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성자는 캐나다에 위치한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장을 보던 중 개봉된 과자 봉지가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어떤 가족이 과자를 직접 뜯어서 맛을 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과자 포장이 뜯긴 채 그대로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글이 퍼지자 해당 가족이 실제로 한국인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바로 옆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직접 들었다며 이후 한인마트에서도 같은 가족을 다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 반응은 뜨겁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해외에서 나라망신이다, 부끄럽고 창피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조차 무시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국적부터 단정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에서 발생한 과자 시식 논란 이후 이와 유사한 경험담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미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아이가 우유팩을 던져 찌그러뜨리자 보호자가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새 제품으로 교체해가는 모습도 봤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적 여부를 떠나서 공공질서와 예절, 시민의식은 어디서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해킨색의 한 대형 쇼핑 매장에서 쇼핑 도중 수상한 남성을 마주쳤다는 한 여성의 틱톡 영상이 확산되며 인신매매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영상 게시자는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며 여성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타깃 매장에서 한 여성이 촬영한 틱톡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며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리아 타르시아라는 틱톡 계정에 지난 11월 말 게시됐으며 현재 조회수 40만 회, 좋아요 4만 3천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 리아는 당시 아이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접근해 오며 인사를 건네고 말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성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왔고 리아 씨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남성이 계속해서 매장 내부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불안감이 커졌고 매장을 나서기 전 타겟 내부 보안 요원에게 차량에 탑승하는 데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안 요원은 해당 남성이 며칠간 매장 인근을 배회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영상을 올린 여성 리아는 자신의 차 내부에서 영상을 촬영해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지만 어떤 상황도 도움을 요청하기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들에게 동행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해켄색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영상 촬영 여성인 리아로부터 공식적인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911에 신고하고 긴급하지 않은 불안 상황의 경우에도 지역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시간주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88세 에드 벤버스가 온라인 모금으로 170만 달러, 한화 약 25억 원을 받게 됐다고 5일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벤버스는 은퇴 후에도 생계가 어려워 제너럴 모터스에서 퇴직한 뒤 82세부터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2018년 세상을 떠났고 남은 빚은 22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사연은 호주 출신 22세 인플루언서 샘 바이덴 호퍼가 미국 방문 중 미시간주의 한 마트에서 벤버스를 만나 촬영한 영상을 틱톡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벤버스는 영상에서 지금 소득으로는 생활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덴 호퍼는 이후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고 2주 만에 17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기부 증서를 받은 벤버스는 세상에를 반복하며 눈물을 보였고 한두 달 더 근무한 뒤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 5일 오후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 볼룸에서 2025년 경제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한국전통무용단의 웅장한 북소리 합주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과 한인단체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해 친선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경제인협회 이창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단행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인상과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은 경제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왔다며 2026년 새해에는 적극적인 협회 내부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동영상을 통해 세계 수도 뉴욕의 경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인 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이창무 회장은 미국 유통업계를 장악한 H마트의 공로패를 BBQ 기업 정영인 회장에게 특별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한편 해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회원사에게 주어지는 올해 기업인상 수상자로는 국제농산물 유통업체 ESU팜이 선정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역대 회장단들은 올해 새롭게 회원이 된 기업인들에게 회원 배지를 전달하고 화이팅을 외치며 2026년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여흥 시간에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박혜미 씨와 리차드 윤 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노래와 멋진 춤 공연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다양한 춤 솜씨를 선보이며 2026년에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소매치기와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4일 플러싱 머레일 먹자골목 150스트리트와 41에비뉴 교차점에서 스쿠터를 탄 범인이 한인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주차 후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노려 빠른 속도로 접근해 가방을 훔치는 방식입니다. 최근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이 많아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문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가재도구를 훔치거나 현관에서 밤을 보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의 한 한인 상점업주는 물건을 훔쳐가는 손님이 많아져 진열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연말연시에 소매치기와 좀도둑이 늘어난다며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주겠다고 접근하면 일단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군이 남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한다며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월 2일 미군이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해 선원 11명이 탄 선박을 격침한 뒤 생존자 2명에게 추가 공격이 가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생존자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로저 워커 위원장과 잭 리드 간사는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서 카리브해 작전은 미국법과 국제법 모두에 합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모든 행동은 지휘계통 내 최고의 군과 민간 법률가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직 미군 법무관 그룹은 생존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나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